육군본부가 해남 송지면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명이 없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협박, 공갈,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소속 의원이 민주당 탈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이 어둡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제조업 BSI 지수가 65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여순사건 희생자 4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직권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육군본부가 해남군 송지면에 군사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기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없었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주민동의 없는 해남 군사기지 계획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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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 송지면 주민들이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육군본부가 오는 2027년까지 8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대 중대 규모의 전술 차량 대대본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민들은 육군본부가 지난달 22일 토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에 관한 설명회만 열었을 뿐 어떠한 성격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반발합니다. 이 군사기지가 백지화를 시켜달라.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끝까지 주민들과 설사 군사기지가 들어올지라도 들어온 순간 그 순간까지 반대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근의 마을 때문입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5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인근 마을이 있어 주민들은 소음이나 생활 쓰레기 문제 등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마을은 관광지로 유명해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관광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깊습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차후에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되면 관광객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비롯해 해당 부지는 영양천시의 선산으로 오래전부터 유서가 깊어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육군본부는 현재 사업고시를 인정하기 전이며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에 대해 보안상의 문제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얘기 못해죠.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군사기지를 세우겠다는 육군본부와 사업의 명확한 설명 전까지는 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해남 송지면 주민들.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군사기지가 세워지진 않을지 주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뇌물과 협박, 공갈, 강요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순천시 의원에 대해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가 탈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문수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법원이 A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 수위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로 A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며 현재 탈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A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만 복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뉴스가 나가서요. 우선은 민주당 탈당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탈당 서류에 서명을 받아와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또 억울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바로 또 복당시킬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8월 기업 경기 업황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8월 기업 경기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나타내는 BSI의 경우
제조업은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65로 나타났고 9월 전망도 5포인트 하락한 62로 집계됐습니다. 비제조업의 BSI도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67로 조사됐으며 9월 전망도 73으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BS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며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냅니다. 22일 여순 사건 희생자 고 김한동, 김원식, 김용덕, 박회순 등 4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0년 1호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 장완봉 씨에 대한 재심 이후 수십 차례 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직권 특별 재심이 포함되기만 했더라도 한 번에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직권 재심 제도부터 점검해보죠. 직권 재심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사에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2020년 1월 여순 사건 희생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 장완봉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순 사건 당시 희생자들에게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가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 장완봉 씨처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순 사건 이후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고 장완봉 씨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3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장 씨에 대한 무죄 선고가 전환점이 됐는데요. 전국의 유족들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앞다퉈 재심을 청구했고요.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희생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시작된 고 김한동 등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의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예정됐습니다. 네, 그럼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이 직권 재심이 포함되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직권 특별 재심이 포함됐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희생자로 인정만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희생자 유족은 최소 75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분들이 개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재심이 열리면 법원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 고단하고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직권 특별 재심 제도가 특별 법안에 포함되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직권 결정안이 그것도 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시급한 재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직권 재심이 포함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인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양엽, 문금주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 43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직권 재심 등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넘도록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75년을 기다려온 고령의 유족들이 더 고생하시지 않도록 지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만큼은 우선순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온도도 떨어져 처서매직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올해는 처서가 지나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22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8도로 기록됐고 11시 기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 정읍과 경남 창원, 창녕은 7월 21일부터, 대구는 7월 22일부터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30일을 넘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2일 정오 기준 올해 열대야 발생 일수는 전국 평균 18.5일입니다. 1994년에 16.8일, 2018년에 16.6일을 넘어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겁니다. 제주는 지난달 15일부터 3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도 32일 연속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의 마법도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언제 더위가 꺾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중기예보상 8월 말까지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 기압계가 현재 우리나라 동쪽으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다시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서는 아직 찬 공기를 수반한 기압골 형태의 공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8월 말까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낮 기온 30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전남 영암에서 열린 가운데 용역업체가 의대 설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22일 영암 트로트가요센터에서 2차 도민공청회를 열고 단일대학의 병원은 2곳, 단일대학 한 곳에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 단일대학 한 곳에 병원을 세우는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1일 고흥, 22일 영암에 이어 23일은 장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10대와 20대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6살 B군과 14살 C양은 각각 공동폭행과 방조 혐의를 인정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8살 직접장애인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수의 한 공동주택에서 1살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21일 아침 7시 31분쯤 웅천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1살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펜션에서 깊은 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2일 새벽 4시 40분쯤 완도군 신지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점포 1층 내부와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집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펜션 1층에 마련된 음식점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과 전기 스쿠터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완도 노화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일부와 농업용 드론 배터리 24개가 불에 탔고 앞서 새벽 1시쯤에는 담양읍에 있는 스쿠터 대여점에서도 불이 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드론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거나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